안녕하세요 여러분, 흰둥입니다. 포로롱이 잠잠해지지 않아 쉐터나 OT 등 각종 학교 행사가 어렵게 되었어요. 이 시기 누구보다도 수강 신청 때문에 막막할 여러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수강 신청도 중요하지만 대학 수업에 관한 개념 정리가 우선이겠죠? 먼저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하고 갈게요. 여러분이 앞으로 듣게 될 수업은 크게 전공과 교양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전공은 쉽게 학과 수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행정학 원론이라는 수업은 행정학과 전공 과목인데요. 행정학 원론이라는 말만 들어도 행정학과스러운 느낌이 들죠? 전공은 이렇게 본인의 학과에서 들을 수 있는 수업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양은 전공 외의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수업이에요.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자연과학과 같이 넓고 얕은 분야의 지식을 쌓을 수 있어요. 수강 신청에 있어 전공의 종류는 크게 3가지. 전공 기초, 전공 필수, 전공 선택으로 나뉩니다. 전공 기초는 보통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로 학과 수업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수업이에요. 전공 필수는 전공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하는 수업인데요. 따라서 각 전공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전공 선택은 앞 수업을 바탕으로 한 심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전공 안에서도 다양한 전공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내용과 방향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점. 우리 경희대학교에는 영어 강의 의무 이수제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졸업 전까지 전공 과목 중에서 영어 강의로 지정된 강좌를 3개 이상 이수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해야지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공 과목입니다. 반드시 전공 과목이어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 하면 뒤에 말씀드릴 대학 영어라는 수업도 영어 수업이고 영어로 진행되는 다른 교양 강의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영어 강의 의무 이수제에 해당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영어 과목을 3과목 들었다고 해서 졸업이 인정되는 게 아닌 거죠. 영어 교양 과목을 듣더라도 졸업을 위해서는 영어 전공 강의를 3과목 이상 들어야 한다는 거 꼭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교양입니다. 교양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필수교과, 배분이수교과, 자유이수교과가 있어요. 먼저 필수교과에 대해 알아볼게요. 필수교과는 졸업을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이에요. 세계와 시민, 성찰과 표현, 인간의 가치 탐색, 대학 영어, 빅뱅에서 문명까지, 주제 연구, 총 6과목입니다. 주변 친구들을 보면 세계와 시민부터 대학 영어까지는 1학년 때 주로 해치워버리고 빅문은 1, 2학년, 조금은 여유를 두고 듣는 편이에요. 빅문이 과학 과목이라 이과 친구들이 학점을 학살한다는 소문이 돌거든요. 그래서 과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경우 1학년 때 이 수업을 듣는 걸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빅문을 수강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겁먹을 정도의 수업은 아니에요. 전공 수준의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서 열심히만 하면 학점은 절로 따라오고요. 저는 정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 영어는 필수교과에서 유일한 2학점짜리 수업인데요. 공인 영어 성적으로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공인 영어 성적으로 면제하는 경우에는 2학점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정 수준의 공인 영어 성적이 있으면 대학 영어를 안 들어도 된다는 뜻이지 어학 성적을 제출하면 2학점을 받는다 라는 개념은 아닌 거죠. 따라서 어학 성적이 있더라도 학점을 채우기 위해 대학 영어를 수강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재학 중에 토익 공부는 한 번쯤 하게 돼 있어요. 그때 준비하면서 850점을 넘겨서 면제를 받아도 되고 아니면 대학교에서 영어 공부 한번 해본다 생각하고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다는 점. 주제 연구는 2학년 우선 강좌예요. 성찰과 표현의 어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제 연구는 성찰과 표현을 이미 들은 사람에 한해서 수강할 수 있어요. 다음은 배분이수 교과입니다. 배분이수에는 총 7개 분야가 있는데요. 이 중 4개 이상을 들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각 분야에 해당하는 강의는 매 학기마다 수십 개씩 열려요. 예를 들어 이번 학기 7개 분야에 해당하는 강의가 각각 10개씩 열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졸업 전까지 여러분은 이 7개 분야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야 한다? 적어도 4개 이상은 수강해야 한다. 맞죠? 따라서 생명과 우주 분야에서만 4과목을 수강했다 해서 졸업 요건이 충족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1학년 1학기에 생명과 우주라는 분야에서 한 과목을 수강했으면 남은 학기 동안에는 다른 분야의 과목들을 수강하면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관심 분야가 자연스레 한쪽으로 치우치더라고요. 문과라 그런지 자연기술 토대에는 전혀 손이 안 가는 7개 중에 4개만 택하면 되니까 자신의 관심 분야를 잘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나중에 가면 내가 어떤 분야를 들었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 미리 메모해 두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SW 중점 과목이에요. SW는 소프트웨어의 약자로 소프트웨어를 전공으로 하지 않는 학생들도 소프트웨어를 전공에 접목시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업이에요. 총 6학점을 들어야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2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면 됩니다. 과에 따라서는 몇몇 전공 과목이 애초에 SW 중점 과목으로 설계된 것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교양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SW 중점 과목은 주로 분석과 추론, 자연기술 토대 분야에서 열리니까 한번 쭉 살펴보면 돼요. 그렇다면 해당 과목이 SW 중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포에 들어가서도 알 수 있지만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을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에브리타임 시간표의 과목명을 클릭하면 빨간색 글씨로 SW 중점 과목이라고 뜹니다. 어차피 들어야 하는 전공 과목인데 SW 중점이다 하면 그걸 듣는 게 좋을 거고, 그럴 전공 과목이 없다 하면 배분 이수로 들으면 되겠죠? 어차피 교양학점은 채워야 하니까요. 마지막은 자유이수 교과인데요. 자유이수 과목은 재학 중 3학점 이상만 채우면 졸업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전공과 교양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희대 학생이라면 어떤 과목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지 알아보았어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시간표를 짜는데 알아두어야 할,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갈게요. 본 내용은 학교를 다니며 언젠가는 꼭 정리를 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4년 동안 수강 신청을 하면서 항상 되뇌어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따라서 1학년 1학기를 준비하는 새내기라면, 혹은 미처 정리할 시간을 갖지 못했던 재학생들이라면 종이를 꺼내놓고 함께 정리해봐요. 첫 번째, 우리 학과의 졸업 이수 학점은 얼마인가? 졸업 이수는 말 그대로 졸업을 하기 위해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을 말합니다. 이건 학과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 경희대학교 땡땡학과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행정학과의 경우 행정학과 홈페이지, 학사 업무, 시행세칙에 나와 있어요. 행정학과는 졸업 이수 학점이 120학점이네요. 따라서 졸업 때까지 120학점을 채우면 됩니다. 잠깐 계산 시간. 그럼 한 학기에 대충 몇 학점을 들어야 하는지도 알 수 있겠죠? 만약 본인의 학과가 4년제라고 하면 1년에 2번씩 수강 신청을 하니까 총 8번 새로운 수업을 듣게 돼요. 졸업 이수 학점이 120학점이라고 하면 매 학기 딱 15학점씩 들을 경우 120학점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다만 4학년 때는 취업 준비를 위해 수업을 적게 듣는 편이고, 또 혹시 모를 재수강에도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매 학기 18학점씩 들어가는 것을 추천해요. 두 번째, 우리 학과 전공 선택, 기초, 필수 과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과 홈페이지에 들어온 김에 이것도 확인하고 갈게요. 제가 행정학과라 행정학과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어느 학과든 과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행정학과는 행정학과 소개, 교과 과정에 나와 있어요. 이걸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전공 과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대략적인 교과 과정이 있죠. 무조건 이렇게 들어야 한다는 건 아니고 학년별로 주로 이런 수업을 듣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전공 기초와 전공 필수에 해당하는 과목들이 나와 있어요. 대개 전공 기초 과목은 1학년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요. 본인의 과에 편성된 전공 필수 과목 중
몇 개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지를 꼭꼭 확인해야 해요. 행정학과는 이 7개 과목에서 4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학과별로 또 연도별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학과에서 배포하는 책자를 참고하시길 바래요. 세 번째, 단과대별 한 학기 수강 허용 학점은 얼마인가? 수강 신청을 할 때 내가 듣고 싶은 만큼 다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한 학기에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제한되어 있어요. 또 수강 허용 학점은 단과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꼭 개인이 따로 확인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건 이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본 내용들은 핸드폰이나 노트에 직접 적어서 저장해 놓는 걸 추천해요. 지금까지 들은 과목과 남은 과목 및 학점을 나눠서 정리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수강 신청의 밑바탕이 되는 내용들을 다 정리해 봤어요. 이제 대망의 시간표를 짜봅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을 이용하는 건데요. 대개 학생들은 이 어플에서 미리 시간표를 짜본답니다. 에브리타임 홈 화면에서 두 번째 하단바를 클릭하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과목들이 떠요. 과목 위 선택 영역들 중에서 캠퍼스를 먼저 선택합니다. 국제캠은 국제캠퍼스, 서울캠은 서울캠퍼스로 들어가세요. 다음은 전공, 교양 과목을 담아볼 거예요. 두 번째 전공 영역을 클릭하면 경희대에 있는 모든 학부가 뜹니다. 본인의 학과에 별 표시를 하면 위에 고정이 되기 때문에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정경대학 자율전공학과 그리고 후마니타스 서울을 즐겨찾기 해줄게요. 전공 과목을 보려면 본인의 과로 들어가면 돼요. 저는 행정학과니까 행정학과를 클릭하면 이렇게 이번에 열리는 수업들이 뜹니다. 과목명 오른쪽에는 별점을 확인할 수 있고 과목을 클릭해보면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빨간색 글씨로 뜹니다. 이 두 가지는 영어 중점 과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더 구체적인 내용은 강의평이나 계획서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시간표의 추가를 누르면 빈 시간표에 해당 강의가 채워집니다. 우리 학교 시간표는 주로 월수, 화목이 대칭이라 월공강이나 금공강을 만들기 쉬워요. 이제 앞서 알아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시간표를 짜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 첫 번째, 하루에 너무 몰리지 않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간표를 짜세요. 되도록이면 수업은 하루에 3개 이하로 담으세요. 3개도 생각보다 벅찹니다. 또 하루에 3과목을 듣는다고 해도 그게 연강이어 버리면 시험 볼 때 진짜 힘들겠죠. 대면 수업이었을 때는 통학이나 다른 강의실로 이동할 것까지 고려해서 시간표를 짰지만 당분간 그건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찌되었건 늘 시험을 생각하며 시간표를 짜세요. 만약 하루에 모든 시험이 몰린다면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 번째, 강의평을 잘 확인하세요. 강의평은 생각보다 아주 중요해요. 내가 듣고자 하는 과목을 이미 들은 누군가가 항상 말해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불가능하죠. 강의평은 내 이전에 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교수님과 강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척도입니다. 시험 유형이라든지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발표 위주의 수업인데 본인은 발표에 약한 사람이라거나 글쓰기에 취약한데 시험 대부분이 논술형이라면 좋은 학점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렇다고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강의평만 보고 지레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어떤 유형의 수업에 강하고 약한지는 한 학기 한 학기 수업을 들어가면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강의평을 보면 좋고 그름이 확연히 갈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사람마다 생각과 취향이 다르니까요. 잘 읽어보고 본인에게 잘 맞겠다 싶은 과목을 선택하세요. 혹시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 교수님 이 강의 정말 최고예요, 꼭 들으세요 하는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을 듣는 게 좋겠죠? 물론 잡는 게 관건이겠지만요. 다만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도망가세요 라고 한다면 진짜 도망가세요. 언니, 누나, 이렇게 해도 감이 잘 안 와요 하는 분들을 위해 제 시간표를 공개합니다.
과목은 학과별로 다를 수밖에 없으니 대충 시간대만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직접 질문을 받고 또 답변을 하면 정말 좋겠지만 영상으로는 한계가 있네요. 하지만 이렇게만 끝내기 아쉬우니 몇 가지 팁을 덧붙일게요. 필수 교양은 꼭 1학년 때 들어야 하나요? 세계와 시민 같은 필수 교양은 꼭 1학년 때 들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과거에는 그게 참 궁금했고요. 일단 모든 학생들이 강의평을 중심으로 수강 신청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노리고 있는 그 강의는 모든 학생들이 노리는 강의예요. 그래서 수강 신청이 매우 빡셉니다. 저는 1학년 1학기 때 필교 수강 신청에 실패해서 인가탐과 성표를 1학년 2학기 때 들었고요. 세시와 빅문은 2학년 때 계절학기로 수강했어요. 돌이켜보면 1학년 때 필교를 다 못 들어도 절대 큰일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1학기 수강 신청을 잘 해보시고 못다 맞다 하더라도 너무 조급해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TO가 적더라도 고학년 때 아예 못 듣는 건 아니니까요. 또 오히려 계절학기를 이용하면 학기 중에 듣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단기간에 필교를 해치울 수 있어요. 저는 2학년 때부터 계절학기를 듣고 있는데요. 정말 추천합니다. 듣고 싶은 혹은 들어야 할 강의를 놓쳤다면 그 과목이 여름, 겨울 계절학기에 열리는지 꼭 확인하시고 수강 신청하세요. 계절학기 등록금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지만 그만큼 얻는 것도 많습니다. 토익은 언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가능하면 1학년 여름방학 때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해 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과대마다 다르겠지만 행정학과에서는 어학 점수가 장학금을 받는 데 있어 톡톡한 역할을 해요. 어학 성적을 장학에 반영하는 학과의 경우 학생의 학점에 토익 성적에 대한 가산점을 합산해 총 성적을 산출합니다. 똑같은 학점이라도 어학 성적이 있냐 없냐에 따라 장학금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토익 유효기간이 2년인지라 그냥 취업할 때쯤 따도 늦지 않는다 하는 말이 많지만 미리 준비해둬서 해둘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입학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